네, 오늘은 대로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전,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원전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제를 어떻게 대로 산업 또는 탈원전으로 에너지 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즉, 지금까지는 내가 주로 원전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직업을. 한번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위험성입니다. 왜? 직업을 하다가 가스 일을 하는 분 폭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더 줘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더 주는 것이 이제 원전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고향이나 저희 앞집에 원자로를 놓게 타면 여러분 그래 괜찮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누구 원자로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시대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 직업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전직이라는 얘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개인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지역 경제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저는 경제라는 문제, 특히 지역 경제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또 시인도 있어야 되고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대추도 있어도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식당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거를 슬쩍슬쩍 가져갈 사람 도둑놈들이 산다면 그 마을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돼 있고 그 돈이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빼빠지게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서 나온 소출을 가공하고 또 그걸 다른 집에 배달하는 1차, 2차, 3차 이런 어떤 산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서비스업에만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없는 이런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안에는 도둑을 잡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돈으로 보면서 이 마을에서 내일 음악가 필요 없어. 미술가도 필요 없어. 오로지 돈만 벌어라 하는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모든 문제점이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할 공기 같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파괴로, 즉 발전이 디벨롭먼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발전은 디스트럭션, 파멸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원전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원전이 얼마나 있으면 도움이 되나? 여기 이 지역이 후쿠시마현의 후타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 4, 5기가 있던 곳이죠. 1970년대 초부터 원전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짓는데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그걸 짓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수천억이 매년 들어오고 쌓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커다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기술자가 많이 오니까 식당도 올라가고 이런 부동산도 생기고 방도 장만하고 또 노동자들이 노래도 해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노래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전에 농사를 짓던 것이 농부들이 한 30, 40% 되는 게 1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부 집장사하고 이런 하는 어떤 서비스업 하는 것이 한 10%도 안 되던 것이 30~40%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돈을 수천억 내려주는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개인이 아니라 주로 큰 복지관, 운동장 이런 것을 피는데 나중에는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 수백억짜리의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것이 특정 업자 그런 집단에게 많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원전에 대응하는 마을 경제는 자동차 산업하고 다른 것입니다. 원전이 건설이 되고 끝나고 하면 돈이 줄어듭니다. 가동되는 것이 또 잘 안 되면 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를 유치했으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씀씀이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면 또 2호기를 유치해야 돼요. 그러면 또 조금 인센티브를 더 받고 계속 그런 삶을 이 마을에 경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원전이 그 원전을 하고 있는 마을은 지금 전력회사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 한수원의 경제가 종속되어 오고 그 예전에 자유롭게 공동체적인 삶이 이제는 오로지 그런 전력회사에 종속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당 여기서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에 터졌죠. 저는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도쿄. 그날 출장 갔었거든요. 지진이 참 나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사진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3년째 친척을 따라서 도쿄에 또는 기타큐슈에 나고야에 홋카이도에 그러면서 그 안에 한 2~3천 명이 그 원전 관련사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접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이 마을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돈도 돈이지만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 없어지고 고향이 없어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은 돈이 참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함께 나누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 보셨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업주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는 개인의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모는 사회적 비용은 수천 배, 수천만 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것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라 경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은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오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100km 떨어진 센다이에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자. 지금까지 원전에 끌어내서 한 기 더 짓는 거, 그게 주는 알량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이 그런 직업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업을 택하라면 절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원전을 폐로해야 된다. 왜? 폐로도 시장성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폐로는 지금 원전이 한 450개 되는데요. 그 중에 120여 개가 지금 폐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하나에 만드는 데는 한 4조 드는데 폐로 하는 데는 한 1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시장성이 넓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원전 핵발전소를 폐로해서도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즉 폐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독일에 있습니다. 여기가 루버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라이프스발트라고 하는 원전이 있어요. 핵발전소가 실제로 동독 시절에 있던 핵발전소인데 1989년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그 뒤에 여기에서 86년도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를 독일 정부가 고민하고 막 통일 선물로 5개를 전부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24년째 폐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로 하는데 15년, 길게 하면 6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말은 참 다행인 것이 이 5개 있는 원자로를 이제 오염 제거 활동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그전에는 5,000명 정도 있던 직장에서 한 2,000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원전의 지금 방제 오염 제거를 위해서 한 3,000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원전의 건물 안에 오염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이런 대한 에너지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 시장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 기업까지 들어가서 30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한 오염 제거를 하고 나서 90% 정도를 이 리사이클링을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마치 우리 기장군 같이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도 배로를 하고 하니까 그 자체를 보러도 오고 그 마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루브민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저는 부산 고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여기 한 25km 정도, 30km 가까이 되는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가 이제 원전 해체 산업, 배로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왜? 시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원전이 아니라 배로 산업으로 승부를 걸어도 되겠다. 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450개 되는 원전은 이제 앞으로 배로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2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1호기가 이제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부 다 이게 완전히 물방고기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직까지 안 돼 있대요.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고 수출을 하는 기술이 이걸 제대로 배로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루미는 거기에서는 그 자체가 개인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독일의 국영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고리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면 대학도요, 원전 핵공학과가 아니라 배로공학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 기술을 여기에 투자하게 하면 부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고리 원전을 지금 기존의 원전을 배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전 에너지 파크를 기존의 거를 아까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원전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불가피하게 쓰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탈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진 이런 화재 예방 교육을 하듯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박 2일 체험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전 에너지 파크 외에 대한 에너지 파크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또 바이오매스 같은 것을 보고 미래 에너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은 제가 다녀와 봤는데 일본의 현해탄하는 벤카이 원전이 있어요. 거기에 벤카이 에너지 파크가 있고요. 또한 기타 큐슈에 가면 에코타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사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이것을 우리 국내에 알리고 한다면 고리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테마 비행이라든가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해체만 해서 먹고 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려고 하면 배로를 통해서 탈원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수영의 시민 햇빛 발전소 시민들이 돈을 내서 도서관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조금만 보조해주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에너지도 빛에너지, 열에너지를 잘 쓰면 됩니다. 오늘은 이 밤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을 밝히지만 낮이면 창가 옆에 있으면 아주 밝지 않습니다. 전등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주 섬세하게 한다면 충분히 괜찮고 그래서 우리 부산이 원전을 하나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의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빨간 것
20년 전에 빨간 막대가 이만큼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년 전에 세계적으로 미국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 100개 정도, 거의 파일슨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이제 한 개를 다시 더 세울까 말까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인도, 일본이 아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파란막대 풍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가있고, 그리고 노란 게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가 직업으로 보면 원전을 세일자고 밖에 다녀요. 그건 사양산업이죠. 이제는 배로 산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배로를 할 수 있는 힘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배로 우리 원전을 외국인 독일이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정책 방향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기관의 지방 행정 차원에서 지방공권 차원에서 부산에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한 3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서부산권에 거기가 딱 원전 놓으면 충분하게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배로가 지역 산업을 살린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죠. 그러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전을 계속 가지고 그 돈으로 살 거냐, 배로의 기분을 두고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이냐.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번에 시장 선거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제대로 내 표를 딱 찍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